바로 지난 영상에서 반도체가 너무 좋을 때 반도체의 위기와 기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렇게 되면 시즌 종료일 수 있다, 이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반도체가 많이 하락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코스피 5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 시장이 올라가는데 이격이 너무 심해지면 여기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 우려가 금리 인상 우려이면 우리가 무조건 빠지면 사자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 오늘 그 두 가지 상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3번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전략가 분들이 이제 3분 있었어요. 여전히 시장의 변곡점을 계속 맞추는 분이 BOA의 마이크 라트넷이에요. 그쪽 전략팀에서 갑자기 쏠림이 집중이 많이 됐고 여기서 조정이 올 수 있다. 근데 조정이 올 수 있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가장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BOA에서 금리 인상을 3번이나 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얘기했어요. 3번? 언제냐면 9월, 10월, 12월입니다. 이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기는 해요. 만약에 7월이었으면 진짜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9월이기 때문에 아직 좋게 보는 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9월 전에 바뀔 수 있다 생각은 일단 케빈 워시 의장이 절사평균 PC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PC가 좀 높더라도 낮게 보는 방법을 가져오면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메시지를 좀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줬습니다. 말을 아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PC가 높게 나올 경우에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한다고 안 했으니까요. 연준 의원들은 점도표를 높게 찍었고 목요일이면은 이번 PC를 보게 돼요. 이번 PC는 약 4%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원래 금리를 정상적으로 인하하고 하려면 2%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근데 최근에 빠르게 올라왔죠. 한 3.5%까지 올라오고 이제 4% 가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4% 정도 PC는 원칙상으로는 약간 인상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 전쟁이 있었고 유가가 올랐고 했기 때문에 좀 더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내려간다면 우리가 앞으로가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겠냐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장을 동반해서 올라온 진짜 주도주가 이 산업이 바로 안 좋아져서 꺾이진 않아요. 보통 매크로 이슈와 함께 꺾이거나 긴축과 함께 꺾이거나 외부 요인으로 꺾입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 할 수 있다 이런 외부 요인이 작용한다면 한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노이즈보다 지속성이 있고 우리가 걱정해야 됩니다. 만약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보통 초반에 인상 우려가 시작되면서 강하게 하락합니다. 오늘 같은 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강하게 하락하고 좀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해요. 그랬다가 한 두세 달에 걸쳐서 반등과 다시 조정을 거치는 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하락을 겪습니다. 이게 보통 역금융 장세, 옛날에 하던 말인데요. 역금융 장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실적은 여전히 좋은 거예요. 실적은 여전히 좋은데 유동성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금융이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인플레가 높아지고 금리 인상을 맞는다? 딱 역금융 장세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 실적이 계속 좋은 거예요.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팔기가 어려워요. 주식은 빠졌는데 아니 이거 빠졌는데 실적이 좋으니까 왜 팔아? 그러면서 이거 안 팔아요. 또 빠져요. 뭐지? 그래서 했다가 팔면 또 반등이 나와요. 왜냐? 실적이 좋으니까. 근데 또 빠져요. 왜냐면 긴축하니까. 22년 초 중반에 계속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적이 꺾이고 진짜 역실적 장세까지 갑니다. 여기서 오히려 반등이 나왔죠. 22년 말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역금융의 형태가 금리 인상밖에 나올 것인가? 이게 좀 문제예요.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유동성은 약간은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여기에 왜 오늘 이렇게 불안감이 조성됐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시간 25일 새벽, 미국 기준 24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왜 걱정하냐?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할 때마다 반도체가 좋을 때도 매번 세론이 많이 나왔어요. 실적이 잘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매번 상회했어요. 예상을 상회했는데 거기에 뭔가 트집을 잡았어요. 대부분. 이익률이 더는 못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이 나오면서 며칠 동안 주가가 빠지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먼저 팔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마이크론 실적 좋은 거, 디램 가격, 랜드 가격 보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실적 좋았어요. 좋겠지.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데? 장기 계획 얼마나 했고,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잘 소통해주면 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또 하락할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판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경이에요. 여기에 6월 말 들어서 연금 리밸런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많은 얘기 돌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사실 국내 주식이 특별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증가했죠. 국민연금의 비중을 높여줬어요. 높여줬는데 주식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또 넘어갔습니다. 6월 말까지가 유예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약간을 팔아야 되는데 뭐 연금의 총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만 팔아도 뭐 몇십조 원이 이렇게 계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리밸런싱에서 특히 많이 오른 국내 주식을 줄이면 조정이 더 깊어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뭐 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 말에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 여기서 먼저 팔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뭐 외국인이나 기관, 뭐 기금 등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좋은 추세가 있었고 많은 수익을 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지표도 잘 봐야 되고 시장의 변동성을 다시 확인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지 않고 거꾸로 대응하면 지금까지의 수익을 많이 반납할 수도 있겠죠.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가 너무 좋을 때 좀 놓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래야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많이 빠졌을 때 또 현금이 있고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름에 있을 수 있는 조정과 변동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가면서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